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신규 교사 팁 두 번째인데요. 휴대폰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근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온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카톡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 카톡의 모든 그런 일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밤 11시 반에도 뭐 전화 여러 번 받아봤고, 네, 그렇게 중요한 전화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밤 10시 뭐 이후에 뭐 선생님 수행평가 뭐 하루 늦게 내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투폰이죠. 네, 하나의 휴대폰에 두 가지 번호를 만들어서, 하나는 원래 쓰던 번호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기계를 두 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투폰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 이거는 사람의 성향이 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무 시간 외에 연락 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핸드폰을 막 같이 쓰는 게 더 싫은 거죠, 사실. 더 귀찮고 뭔가, 더 헷갈리고. 그렇게 저같이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은 괜히 이 투폰 만들었다가 요금만 더 내고 오히려 더 귀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는 그냥 제 번호를 하나만 씁니다. 네, 하나만 쓰고요. 학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저 자신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근무 시간 외에 연락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렇지만 최소화는 분명히 시킬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는 투폰을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번호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카톡 프사 같은 거 좀 정리해 놓고, 네. 그런 다음에 공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무 시간 외에 어떻게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너네 저녁 7시 뒤에 연락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엄청 혼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교육으로 삼거든요. 개인정보 교육을 하는 거죠. 첫날에 하면 가장 좋고요. 첫날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휴대폰 번호를 공개를 하겠죠, 학생들에게. 처음에 공개를 할 때 칠판에 적어주겠죠. 칠판에 적어주면 보통 휴대폰을 걷는 학교가 있고 걷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걷는 학교라도 첫날 첫 시간부터 걷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담임의 경우에는 첫날 첫 시간에 담임 시간을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번호를 칠판에다 공개를 하면서 우선은 문자를 저에게 보내라고 해요. 저는 보통. 왜냐면 저도 학생의 번호를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내라고 해요. 지금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이랑 그리고 자주 연락할 부모님 번호를 같이 적어서 선생님의 이 번호로 보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번호를 저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장하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저장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렇게 전화하면은 누구세요?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이러면은 그거 센 번호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라고 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라고. 그러면 저장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번호도 같이 보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번호도 사실 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지 않더라도 뭐 그 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될 때 그 학생이 보낸 메시지만 검색을 해서 바로 이게 클릭을 해서 부모님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게, 이 자주 연락할 수 있는 부모님이 학생마다 달라요. 그거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아버지께 연락하는 게 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학생은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어머니께 연락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은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조부모랑 같이 사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주 연락할 수 있는 부모님의 번호를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또 여러분 언어 사용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게, 이제 학생한테 어머니 번호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아버지 번호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한부모 가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학생이 곤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의 그 가정 환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전에는 무조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학생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라. 부모님 번호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가정 환경을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문자를 다 보내죠. 보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례를 좀 들려줍니다. 뭐 어떤 회사에서 고객들의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뭐 엄청난 금액의 손해보상을 해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번호를 오픈한 것은 여러분한테만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옆반 학생이 와서, 야, 너네 담임선생님, 나 뭐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번호 좀 알려줘. 이러면, 그럼 번호를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알려주면 안 된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만 개인정보를 오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제 개인정보를 좀 지켜줄 의무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아이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가끔씩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아보면은, 쌤, 저 옆반에 누군데요, 영어 수행평가 하루만 늦게 내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당황스럽죠.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다른 반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면 좋아요. 학생들 모르거든요. 네, 그냥 옆반 친구 알려달라면 그냥 알려주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다른 반 학부모 전화까지 받아봤어요. 그런 식으로 저의 개인정보가 떠다니지 않게 첫날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질문은 가급적 학교에 와서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번호를 공개를 하면은 꼭 그 다음날 학교 와서 물어봐도 되는 건데, 꼭 밤늦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가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먼저 생각을 해라. 그래서 뭐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줘요. 저도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쉬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직장인의 일부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게 있더라도 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꼭 지금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날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날 학교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학생들한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예시를 들면 좋거든요. 반대로 그런 거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해서 자, 루이스 학생, 내일 숙제했어요? 영어 숙제했어요? 오늘 배운 거 복습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학교 끝났는데 밤마다 전화해서 이런 거 잔소리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급한 사정이 아니면은 연락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서로 간의 예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밤늦게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저한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아요. 하면 확실히 좀 학생들이 알아듣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급한 사정을 제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정말 학생들이 연락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급한 사정이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되게 크게 급했던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야, 너 이런 거는 다음 날 와서 학교에서 얘기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 정말 제 입장에서 되게 급한 거였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 시간에 연락을 해야 될 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사정이 정말 생겼다든지, 내일 학교를 못 오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첫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첫 시간 담임 시간에 하면 또 좋은 게 학생들이 그 첫날 이펙트가 있거든요. 네, 첫날에 1년 중에 가장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시간이 첫날 첫 시간이거든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첫날에 중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잘 준비해서, 네, 대본을 좀 이렇게 떨리시면 대본 만들으셔도 돼요. 대본 만들어서 PPT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적어 놓은 다음에 보면서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첫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서 막 너무 빡빡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좀 기분이 상하지 않게. 아무래도 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잔소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긴 친절하되 지킬 것은 꼭 지켜달라는 것을 좀 전달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 또 막 밤중에 보내요. 네. 밤중에 보내고, 그런데 얘기하고 안 하고는 정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해서 당연히 학생들이 다 못 알아듣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그거를 좀 배우는 거죠. 배우고, 또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말하면 좋냐면은, 이제 학교가 저희가 사실 학생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가르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이제 대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거고, 선생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너네가 이걸 따라줘,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선생님의 꼭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문자를 보내는 예절도 가르쳐주면 좋긴 좋거든요. 애들이 항상 이렇게 보내요. 쌤 저 누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쌤 저 내일 학교 안 가요. 끝.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를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식으로 한번 퀴즈도 내보고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떤 문자를 받아야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시간도 가지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톡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성향상 이건 반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어떤 반은 반톡에서 선생님 공지사항만 그냥 읽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반이 있고, 어떤 반이 정말 밤 늦게까지 계속 떠들고 막 몇백 개씩 쌓여있고 이런 반이 있고. 그래서 반톡을 운영하실 때는 규칙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것도 밤 몇 시 이후에는 톡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면 좋거든요.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관리자를 두면 좋은데, 욕설 금지라든지 뭐 반 몇 시 이후에는 채팅 금지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놔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은 좋고요. 그래도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따로 만들라고 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있는 반톡은 너네 무조건 공지 전달용이다. 그래서 너네 사적인 대화는 따로 만들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을 수는 없는데, 네, 밤늦게 연락을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100% 막는다기보다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학부모님께 뭐 단체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가정통신문식으로 뭘 보낸다든지, 거기에 제 번호를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할 때, 근무 외 시간은 제가 그 답장이 매우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답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그런 문구를 같이 넣거든요. 근데 그것만 전달하면은 사실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걸 뭔가 만들어요. 제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점, 뭐 학급에서 저는 뭐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아니면 교육 철학 같은 거 있죠. 교육 철학 같은 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네, 나름 약간 참교사 느낌이 나도록 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제 번호를 공개하면서 그 좀 당부드릴 말, 연락에 관해서 당부드릴 말을 같이 적으면은 그래도 좀 더 전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뭐 투폰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계를 2개 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네, 충분히 그러셔도 되는 거고요. 예, 저희의 개인정보는 또 소중하니까. 다만 혹시나 이게 투폰보다는 그냥 내 번호를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가 했던 방법을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그냥 이런 연락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 어차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이제 학생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레포 형성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연락 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얘는 뭐 개념 없게 근무 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냐 뭐 이런 감정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 모르고 또 알려줘도 또 까먹어서 그런 거니까 학생들이란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좀 교육한다는 입장으로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